자, 원통형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좌표계,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교 좌표계 혹은 직각 좌표계 혹은 카티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오르토고널 코디네이트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직교 좌표계와 다르게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원통형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랑 X, Y, Z 점 하나를 찍을 때는 편해요. 그죠? 점 하나를 찍을 때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Z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점 하나를 찍을 때는 편한데,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전자기학, 그리고 이 전자기학에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현상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전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점은 보통 전하가 되겠죠. 전하가 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하가 이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전하. 자,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방향성이 있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방향에 수직이 되게 어떤 형태의 또 힘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 우리가 전하의 흐름,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전자기학 혹은 전자기학에서의 이제 핵심인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류와 수직되게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여러분의 오른손 법칙을 생각해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대로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형태가 원통과 비슷하잖아요. 원통.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존의 좌표계를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해요. 회전. 특히 원통형 좌표계 회전, 즉 뭐냐면 회전하면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물리량 자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리량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를 쓴다. 그래서 원통형 좌표계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계산들이 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원통형 좌표계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X, Y, Z라고 하는 이 직교 좌표계가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간상에 이렇게 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이 점을 먼저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립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준 거죠. 자, 원을 그려줍니다. 자, 원을 그려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X축과 이루는 각이 생길 거예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파이라 얘기를 해줘. 파이.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이렇게 위에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텐데, 그리고 원점과 여기 전사를 시킨 이 점과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영어로 로라고 읽어줘요. 그리고 얘는 분명히 여기 높이가 Z만큼 있을 거야. 이 Z는 뭐 여기도 Z가 되겠죠. 여기도 Z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뭐 Z. 자, 이렇게 되면 하나씩 정리해 보면, 로라고 하는 애는 로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는 뭐냐면 이 원통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점을 찍어 놓고, 그리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점을 지나는 하나의 원통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직교 좌표계에서는 점 하나를 찍고 나서 그 직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찍어 놓죠. 그러면 X 방향으로 얼마만큼, Y 방향으로 얼마만큼, Z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점을 중심으로는 아니지만 점을 지나는,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원점에서 Z축으로 종방향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통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원통형의 반지름이 바로 로라고 하는, 예, 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라고 하는 애는 방위각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XY 평면에서 X축으로부터의 각을 의미해요. X축으로부터의 각을 의미하고 그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파이라는 애는 X축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I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G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높이죠. 높이. 요거는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의 직각 좌표계의 Z와 같아. 이렇게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위를 살펴보면, 자, 각각 로는 어떤 범위를 갖고 있을지 좀 살펴볼게요. 자, 로라는 애는 0에서부터 시작하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니까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로라는 애는. 그래서 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커지려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으니까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고, 파이라는 애는 제일 작을 때는 또 마이너스는 될 수 없죠. 그렇죠? 0에서부터 무한대로 커질 수는 있지만 파이가 계속 돌아봤자 어차피 한 바퀴니까, 그러니까 2파이 이렇게 한 바퀴 360도를 기준으로 따져주면 파이라는 애는 X축으로부터 XY 평면에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자, 파이가 되고, Z라는 애는 높이를 의미하는 건데 그 높이라는 애들이 이제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수가 있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위치, Z축으로부터의 뭐 높이, 뭐 위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벡터 A를 한번 살펴볼게요. 벡터 A를 살펴보려고 하고, 벡터 A니까 A에다가 벡터 표시, 화살 표시를 이제 해주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A의 로, A의 파이, 그리고 A,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자, 3차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 개의 그 요소는 필요해요. 아까 직각좌표계에서도 세 개 XYZ가 나온 것처럼 원통형 좌표계에서도 세 개의 어떤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 값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A로 A파이, H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얘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A로 해주고, 얘는 A로 벡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스몰 a 로라고 하는 애들, 꺽쇠가 있는 애들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방향만 존재하는 거죠. 방향만 존재하고 크기는 1인 벡터. 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이 친구들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여기서 좀 중요한데, XYZ에서 말하는 XYZ로 이루어진 직각평면, 직각좌표계랑 다르게 지금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이 값들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진다는 얘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단위 벡터들이 달라져. 근데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원통형 좌표계에서 이 A로라고 하는 단위 벡터는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여기서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요 점 있죠, 여기. 요 점 있잖아요. 여기 요 점이 있을 때 요 점에서, 자, G축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우리가 반지름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이 반지름이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애가 바로 A로가 됩니다. 뻗어나가는 방향. 자, 뻗어나가는 방향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뻗어나가는 방향이 다르겠죠. 위치에 따라서 뻗어나가는 방향이 다를 거야. 그래서 지금 표시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표시된 이 벡터가 바로 A로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변하는 거야. 가변. 그러니까 가변이라는 얘기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 파이라는 단위 벡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파이가 의미하는 것들은 방위각을 의미하는 거고 방위각이라는 애는 지금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도는데 도는 방향으로의 벡터. 도는 방향. 자, 이 도는 방향으로 벡터도 지금 사실 지금 표시된 도는 방향으로 벡터가 항상 한쪽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한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점이 계속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방위각도 달라지고 방위각이 지나가는 어떤 그 방향의 벡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항상 바뀌는 거야. 얘도 가변. 이 친구들을 좀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이런 모습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 왜 X축과 Y축이 바뀌었냐? 어떻게 된 거냐면 눈을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눈을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 눈을 갖다 놓고 보면은 그 위에서 지금 3차원 XYZ 평면들을 위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화면 아래쪽으로 X축이 생기는 거고 화면 오른쪽으로 Y축이 생기는 거고 G축은 분명히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뭐 G축이 생기겠죠. 근데 보이지는 않는 거죠.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XY 평면으로 전사시킨 하나의 이렇게 점이 생기는 거고 자, 이렇게 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뭐 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반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반지름 여기와 여기를 잇는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여기와 여기를 잇는 반지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지름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그 방향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A 로벡터라고 그랬고 A 파이라는 거는 여기 그 X축으로부터 이렇게 X축으로부터의 각을 의미했는데 이 방위각이 가는 방향 즉 여기서 접선이 되는 거죠. 요 접선 방향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A 파이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위 벡터인 A 로벡터와 A 파이 벡터는 값이 바뀌어질 수 있다. 값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 한 요 정도 왔다라고 쳐봐요. 요 정도 오게 되면 여기서 그 반지름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요 벡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A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방위각이 증가하는 요 방향 요게 바로 A 파이가 되기 때문에 단위 벡터들이 계속 변경되죠. 그래서 지금 A로와 A 파이는 바뀐다. 변하는 값이다.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인 거죠.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벡터가 단위 벡터. 자,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직교좌표계랑 좀 근본적으로 좀 차이점이에요. 근본적으로 차이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각좌표계, 직교좌표계에서는 XYZ로 말하는 단위 벡터들이 고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시되고 Y방향으로 단위 벡터 이렇게 Z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시되니까 단위 벡터는 항상 어떤 일정한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일정한 방향,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더 이해하기가 편했잖아요. 그런데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그 단위 벡터 두 개, A로 벡터와 A 파이 벡터가 가변하는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값은 어차피 1이니까 값은 어차피 1이지만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Z 요거는 불변한다. 지금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다 값이 아니라 스칼라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직각좌표계에서는 안 변하고 그리고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변하는데 변하면 좀 더 복잡하지 않나요? 그렇죠. 복잡해요. 단위 벡터는 복잡하지만 그 앞에 있는 A로와 A 파이는 어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일정한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원통형 좌표계가 좀 편하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아마 진행이 됐을 것
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랬을 때 벡터 A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크기. 얘는 벡터 A. 자, 얘는 벡터 A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값을 만들면 되냐면 A라는 애는 A로의 제곱 플러스 A 파이의 제곱 플러스 AG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AG라는 것들 단위 벡터를 아까 좀 빼먹고 생각했는데, AG는 여기서 어디가 되냐면 위로 가는 벡터죠. 위로. 자, 위로 가는 벡터. 지축으로의 벡터니까 얘는 H.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리는 이 단위 벡터들. 왜 지금 단위 벡터를 원점에서 안 그리고 이 점에서 그려느냐?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가 이 점을 따라 움직여요. 점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점을 따라 움직이는 이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위 벡터 A로 그리고 A 파이 HT 특징, 당연히 크기는 1이다. 그리고 서로 수직한다. 서로 수직한다는 얘기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서로 직각이라는 얘기야. 직각. 서로 직교, 서로 수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연산들 보면 내적 한번 살펴볼게요. 내적. 단위 벡터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끼리의 내적. 먼저 자기 자신과의 내적. A로와 A로. 자, 얘가 내적 기호예요. 자, 내적 기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내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벡터들의 내적은 항상 스칼라 값으로 나온 거예요. 일단 스칼라 값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특수 벡터들 사이의 내적들은 그 사이가 이루는 각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특수 벡터들은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데, 자, A로라는 벡터와 A로라는 벡터, 자기 자신끼리 서로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값은 항상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1. 자, 머릿속으로 내적이라고 하면 A와 B의 내적 이렇게 복습해서 들어가 보면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자, A, B 얘네들은 서로 벡터죠, 그렇죠? 벡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데, 이 세타 값을 생각해 볼 때 코사인 0 값은 항상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 자기 자신끼리 내적을 해주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을 살펴보면 A 파이라는 벡터와 A 파이라는 벡터도 당연히 서로 내적을 하면 1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AZ라는 벡터와 AZ라는 벡터 서로 자기 자신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크기는 당연히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코사인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이루는 세타 값은 0이고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내적을 하는데 서로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A로라는 벡터와 A 파이라는 벡터, 혹은 A 파이라는 벡터와 A Z라는 벡터, 혹은 A Z라는 벡터와 A 로라는 벡터, 얘네들을 서로 내적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수직하더라. 서로 수직한다는 얘기는 각도가 90도를 이룬다는 얘기인 거고, 자, 여기서 코사인 값이 90도가 되니까, 세타가 90도가 되니까 코사인 90이라는 값은 항상 0이 돼요. 크기는 1이지만 이 값들은 항상 코사인 90이 0이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0 들어가서 이 값은 항상 0이 되는, 서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서로 수직하면 서로 수직하고 단위 벡터끼리 서로 수직할 경우에는 내적 값은 서로 간의 내적은 다 0이다. 이렇게. 혹은 어떤 내적 값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 벡터가 수직하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외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중요한 성질 두 가지, 외적. 자, 외적이라고 하면 먼저 서로
외적 기호는 이렇게 곱하기를 써주죠. 이렇게 A 써주고 A로와 A 파이의 외적은 어떻게 되느냐? 외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림을 하나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자, 요 모양을 가지고 오른손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조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뭐라고 나오냐? 위쪽으로 가는 게 A 파이가 되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A 로가 되고, 위쪽 방향으로 하는 게 AZ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자, 이쪽 방향으로 수직, 그리고 이 친구가 수직, 그리고 이 친구가 수직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가지고 한번 외적을 만들어 보면 돼요. 하나만 딱 만들어 보면 A로와 A파이라는 애를 만들는다라고 하면 A로라는 애가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이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이 아니죠. 그죠? 그 오른손 법칙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A로라는 데가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손바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A로에서 A파이면 손가락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잖아요. A로부터 먼저 손바닥으로 이렇게 A로에서 손가락이 가르치는 쪽이 A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렇게 피게 되면 위쪽 방향, Z방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AG가 돼요. 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절대값을 서로 곱해주고, 벡터의 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얘네들을 곱해줘. 그런데 여기에 sin 세타 A, B가 들어가고, 거기 중요한 게 그 뒤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A의 n이라고 그래서 법선 벡터가 들어가. 법선. 지금 앞에 있는 요 값들, 자, 요 값들은 어차피 sin 세타 값, 세타가 얼마냐면 서로 수직한다라고 했으니까 sin 90도는 얼마냐면 1이 되는 거고, 크기 벡터들은 둘 다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있는 크기 벡터들은 값이 다 1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선 벡터인데, 법선 벡터가 플러스를 가느냐 마이너스를 가느냐, 방향이 같냐 틀리냐인데, 지금 A로라는 것과 A파이라는 것의 법선 벡터가 바로 무엇이냐면 AZ라고 하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면, 자, 세 가지에 대해서 해보시면 A파이라는 것과 G라는 거, 이걸 해보면 얘는 A 로가 나오고, 또 A G와 A 로를 하게 되면 왠지 얘네들 보면 이제 순환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순환 구조. 그러니까 로 파이 G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순환하는 구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것 같지만 이거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A파이라는 애랑 A로 이렇게 해주면 요 비슷한 그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데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에서 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에서 로로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요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잡을 때 손바닥 쪽이 어디냐면 이렇게 되는 거.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게 새끼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손바닥 쪽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 여기 손바닥 쪽인데 지금 새끼손가락부터 그리는 거죠. 손바닥부터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방향 자체가 여기 AN이라는 법선 벡터인데 얘는 AG라는 애랑 서로 방향을 봤더니 AG는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인데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을 표현해 주려면 마이너스 AG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G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